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6일 목요일 아침 9시 31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그렇게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하고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낙폭도 좀 비교적 좀 적은 편입니다. 좀 시장이 차분합니다. 아직까지는요. 이것은 아직까지 시장의 강세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 중에 지금 이제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간절기, 어떤 계절이 바뀌는 그런 시기일 수 있는데요. 계절이 바뀌는 시기는 이제 어떤 기존에 쌓여있던 매수세 또 그리고 신규로 등장하는 그런 매도세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명확한 뚜렷한 방향성을 좀 보여주지는 않는 게 그런 간절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힘의 균형이 좀 팽팽한 게 간절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급등, 급락 이런 걸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은 하락을 하더라도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러나 의미는 있습니다. 그죠? 특히 미국 증시의 경우는, 특히 나스닥의 경우는 이제 어젯밤에 직전 고점에 대한 자리 저항을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하락이 의미하는 건 매도세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매수세가 아닙니다. 매도세를 의미하는 건데 매도세가 등장을 했다라는 건 일단 쌍고점의 가능성이 드디어 생겼다라는 겁니다. 직전 고점을 못 넘고 거기에 자꾸 저항이 누적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쌍고점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흐름이 좋은 나스닥 지수도 어떤 쌍고점 이야기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증시는 일단 어떤 상승의 흐름은 일단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본격적으로 이제 쌍고점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순간까지 온 거죠. 이제 방향 전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순간까지 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지나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쌍고점 이야기를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떤 하방 베팅의 근거가 비로소 등장했다. 어제쯤부터 해서 이제 세계 증시 공통적으로 이제 하방 베팅의 이야기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이 진입의 타이밍은 좀 다릅니다. 그죠? 나라마다 조금 더 약했던 나라는 먼저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좀 먼저 그 쌍고점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크게 할 수 있었던 거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 가장 강했던 미국 나스닥의 경우는 어제부터 이제 쌍고점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여튼 그래서 세계 증시는 이제 본격적인 어떤 간절기 이런 대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치열하게 힘을 겨루면서 쌍고점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다시 저항을 극복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고 지금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하방 베팅의 근거도 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그런 겁니다. 하여튼 여전히 눌림시 매수, 여전히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주식 매수하는 게 눌림시 매수하는 게 정석적인 대응 전략이긴 합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부터야, 이제서야 어떤 하방 베팅의 근거가 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방 베팅 한다라고 해도 사실 굉장히 이른 거예요. 굉장히 빠른 거예요. 아직도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다시피 역베팅입니다. 그죠? 아직까지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하방 베팅은 역베팅이다라는 걸 일단 감안을 하셔야 될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하락으로 전환된 걸 확인하고 나서 사실 진입하는 게 좀 더 정석일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진입도 사실 굉장히 빠른 거긴 하다. 그런데 이제 지금 진입하는 건 어떤 좀 막연한 믿음에서 의한 게 아니고 좀 근거가 있는 하방 진입이 된 거죠. 이제. 저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빠르게 나스닥 하방을 진입해서 지금까지 이제 잘 들고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지난주에 제가 진입을 했던 그런 거는 사실 어떤 고점을 잡는 그런 행위였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직전 고점을 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도 물론 굳이 쌍고점 가능성을 보고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긴 있는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하방 진입을 했던 거는 좀 너무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너무 지나치게 이른 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가격대면 진입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입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잘 들고 오고 있는 건데요. 하여튼 예전과 분명히 이제 달라진 겁니다. 그죠? 지난 일주일 전에는 하방 진입하고 이런 게 고점을 잡으려는 아주 굉장히 투기적인 그런 행위였을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어젯밤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는 하방 진입에 좀 합리적인 신호가 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간 일단 아래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 거고 저는 하방 포지션을 일단 잘 끌고 오고 있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젯밤 유럽도 뭐 하락 마감했고 미국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뭐 사실 특별히 어떤 재료가 있어서 재료 때문에 하락 마감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재료가 없진 않았어요. 의사록 공개가 있었죠.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었는데요. 거의 모든 위원이 동결에 찬성을 했고 올해 추가 인상을 예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거의 모든 위원이 동결에 찬성을 했다라고 해요. 그렇다면은 25bp 인상을 지지하는 일부 위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은 약간의 좀 시장에 충격으로 다가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올해 추가 인상 예정 이런 것도 좀 매파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좀 미쳤을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하여튼 근데 좀 FOMC 회의 내용은 역시 동결했다는 그 표지만 보면은 일단 금리 동결 결정 자체는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내용이었으나 좀 이렇게 조금만 안에 있는 내용을 들춰보면은 내용들이 상당히 매파적이었다는 게 하나하나 확인이 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뭐 당장 어젯밤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껄끄러울 수 있지만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근데 분명해 보이긴 해요. 어젯밤 조금 하락한 걸 가지고 FOMC 의사록이 매파적이어서 하락했어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껄끄러운 면이 있지만은 이 지난 몇 주간 혹은 뭐 지난 한 달간의 일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나스닥인데 결과적으로 고점 못 넘고 있지 않냐. FOMC 회의가 6월 중순쯤이었죠. 그때 만든 고점 못 넘어가고 있지 않냐. 이거 왜 못 넘어가겠냐. FOMC 니네가 매파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렇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도 충분히 있긴 있는 겁니다. 그죠? 하루하루 움직임은 좀 그래 보이나 이 좀 큰 흐름 자체를 보면은 어쨌든 상승이 정체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파적인 FOMC 영향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혹은 재무부의 대규모 채권 발행이 영향을 미쳐서 더 이상 증시가 잘 못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는 거고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뉴스 타이틀 기사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서 그런데 충분히 근데 그런 영향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봤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했습니다. 그죠? 은행 부문 리스크에 관한 이야기, 지역은행들 이야기겠죠. 이런 것도 있다. 또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런 점들, 이런 점들이 어떤 금융위기의 씨앗일 수 있다라고 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연준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잘 주목하면 되겠다. 이런 점들이 어젯밤엔 이런 이슈들이 있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근데 그렇게 의사록이 뭐 발표가 되었다라고 해도 뭐 특별히 금리 인상 전망 변화나 이런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25bp 인상할 것이라고 그냥 보고 있고요. 하여튼 뭐 특별한 뭐 그런 반응은 없었다. 근데 아무튼 어젯밤에 이제 저렇게 매파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일단 달러와 금리가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어젯밤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던 거는 결과적으로 이 금리가 또 크게 튀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뭐 언론에서 뭐 크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조용할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어젯밤에 분명히 그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채권 시장이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말씀드렸고 금리가 급등하면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이제 시장이 강해서 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고 모르는 척하고 지금 시장은 잘 버티면서 이렇게 있었지만은 분명히 어제 금리가 급등하고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받긴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하여튼 뭐 금리 급등했다. 사실 지나고 나서 이렇게 아침에 그 결과만 놓고 보면은 의사록 공개 때문에 매파적인 의사록 때문에 금리가 올랐다, 달러가 올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긴 있는데요. 사실 어젯밤에 좀 쭉 좀 보다가 잤는데 FOMC 의사록 공개되기 전부터 뭐 미리 금리는 좀 많이 오르고 있었고요. 달러도 미리 좀 오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 의사록이 공개되고 나서 달러와 금리의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지긴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튼 원래 얘네들은 오르고 있었다. 근데 뭐 원래 오르고 있었다라는 거 정도는 좀 알고 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금리와 달러가 크게 올랐고 이런 점들은 어떤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이 긴축 우려 이런 거를 반영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사실 이 정도 해줬으면 시장은 급락하는 게 맞긴 맞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은 지금 간절기 어떤 그 계절이 변화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뜨끈한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급락은 면한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젯밤 이 정도 외환 시장의 반응과 채권 시장의 반응이었으면 시장은 급락해도 이상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굉장히 시장에 안 좋은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이런 점을 잘 봐야 되겠다. 금리가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했고 더 오를 수 있다. 금리가 더 오르면은 일단 여기 직전 고점 이런 자리들까지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수월하게 오를 수 있다. 금리가 너무 크게 올라버리면은 시장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금리가 크게 오르면은 왜 부담인가요? 뭐 예를 들면은 지난번 3월 달에 망했던 SVB 은행처럼,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정말 은행들이 들고 있는 채권의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하여튼 그런 점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뭐 그런 점들이 부담이 될 수 있다. 혹은 또 뭐 연준이 계속 연준이 아니고 재무부가 계속해서 뭐 채권 발행을 하고 있는데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될 수도 있겠죠.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면요. 뭐 그런 점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또 그리고 이 금리 자체가 지금 사실 굉장히 좀 시중 금리가 높은 편이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이라도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아무래도 이 대출 많은 사회인데, 지금이 워낙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누구나 다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사회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금리가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연체율 증가, 부도율 증가 이런 거하고도 연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죠? 은행들 대차대표 망가지는 것도 물론이겠지만 그런 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세상에 뭐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뭐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뭐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사실 뭐 제가 어떤 지금 시장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근거는 금리가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예로부터 너무 긴축이 심해갖고 금리가 너무 높았으면은 항상 그에 대한 부작용을 좀 치르기 마련입니다. 그죠? 하여튼 뭐든 제일 중요한 건 이 결과적으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경제 돌아가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대출이거든요. 대출은 무이자가 아니죠. 항상 이자를 끼고 있죠. 그죠? 이자가 높아지면은 누군가 꼭 망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금리가 너무 높아져서 부담이 높아지면 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여럿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부담이 금융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시장 자체가 크게 시스템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하여튼 제가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금리가 너무나 높다, 지나치게 높다라고 이야기해드리는 객관적인 근거가 장단기 금리차 역전돼 있는 거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고요. 마침 이쯤에서 좀 데이터 좀 몇 개를 좀 보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젯밤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서브프라임 오토 ABS 연체 지속이라고 하고 있네요. 어떤 뭐 자동차 시장이죠. 네, 자동차 시장에서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고 오토론 회사 두 개가 올해 초에 파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점들, 이게 전부 결과적으로 이게 왜 그러겠어요? 지금 시장의 금리 수준이 너무 높아가고 일반인들이 이걸 못 견디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금리가 부담스럽다는 거죠. 금리가 부담이 되면 경제가 잘 나가기가 어렵다. 이런 관점으로 저는 일단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기사가 좀 나오기도 했고요. 하나가 좀 더 나오기도 했는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 여기 있는 검은색 선은 뭐냐면은 그 어떤 뭐 파산 건수 이런 거를 나타냅니다. 파산 건수의 사주 합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하여튼 검은색 선은 파산 건수다. 파산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이힐드 크레딧 스프레드가 늘어나게 된다. 여기 있는 그 금색 선인데요. 그게 하이힐드 스프레드, 네. 하이힐드 크레딧 스프레드가 여기 있는 그 금색 선인데, 통상적으로 이런 금색 선이 너무나 많이 치솟게 되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안전자산 손으로 의미하는 거죠. 이때 이렇게 크레딧 스프레드가 이렇게 치솟게 되면은 이런 거는 금융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금융위기에 먼저 앞서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파산 건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항상 보면 거의 대부분 그래요. 파산 건수가 늘어나고 나서 후행적으로 이 크레딧 스프레드가 쭉 증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금리가 높으니까 결과적으로 파산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고, 아직까지 재미있게도 크레딧 스프레드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유동성의 힘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것도 사실 굉장한 다이버전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좀 잘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 번에 여기 있는 이 검은색 선과
금색선이 확확 올라오면서 충분히 위기 가능성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는 뭐 그런 때라는 겁니다. 뭐 물론 지금 당장 내일 뭐 이번 주 7월 달에 위기가 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큰 위기 이런 건 한겨울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죠? 아직 아직 무슨 일이 생기려면 한참 남긴 남았는데요. 하여튼 뭐 미래에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을 저는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뭐 쭉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 말씀드렸고 데이터 몇 가지 좀 봤고요. 기술적인 이야기 조금 좀 하겠습니다. 이제 어젯밤 미국 증시 하락 마감했죠, 그죠?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일단 어젯밤은 뭐 하락장의 모습을 좀 보여준 거고요. 전반적으로 일단 분위기는 좀 안 좋았고, 그 와중에도 구글과 메타 이런 친구들이 좀 상승을 해서 그나마 좀 나스닥이 급락하는 걸 막아주긴 했는데요. 재밌는 건 요즘에 이제 최근에 가장 강하게 올랐던 애플, 엔비디아, 또 그리고 테슬라 이런 친구들이 어젯밤에 위쪽으로 저항을 테스트를 했는데, 저항을 확인했다라는 것들이 어젯밤에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만한, 좀 주목해 봐야 될 만한 그런 점들이고요. 어젯밤에도 뭐 연준 의사록에서 지역은행들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 지역은행들은 우수수수 일단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낙폭이 크진 않네요. 그죠? 이 정도 내용을 일단 보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내용 조금 좀 살펴보자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쌍고점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다고요. 그죠? 미국 증시도요. 물론 이게 교과서적인 쌍고점은 아닌데 S&P 지수입니다. 근데 충분히 합리적으로 쌍고점 이야기 할 수 있게 됐죠. 여기서 3, 4거래일 동안 저항 누적시키고 하락했었고, 여기서 다시 3, 4거래일 동안 저항 누적시키고, 이제 오늘 밤은 5일선 테스트를 할 겁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방 베팅의 근거가, 작은 근거가 이제서야 좀 합리적인 작은 근거가 이제서야 좀 등장을 한 셈입니다. 나스닥도 그렇죠. 나스닥도 뭐 보시다시피 여기 고점 덩어리 하나, 여기 고점 덩어리 하나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진입을 사실 이제 저같이 좀 공격적인 투자자는 어젯밤에 나스닥 하방을 진입하는 게 사실 좀 가장 좀 좋은 선택이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저는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에 물가지표 나왔을 때 이제 하방을 좀 빨리 좀 진입을 했는데, 사실 좀 이때는 좀 욕심이었긴 했고, 물론 지금도 뭐 결과는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어젯밤에 진입하는 게 사실 최선이었구나, 어젯밤에 진입해도 됐겠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여튼 뭐 지난 이야기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하여튼간 뭐 쌍고점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만 아직도 강해요, 그죠? 예. 앞으로 흐름 뭐 계속해서 긴장해서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중요한 건 보시다시피 나스닥이고 S&P고 전반적으로 장 초반에 한번 올랐다가 빠졌었기 때문에 일단 저항을 확인한 그런 의미가 있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딱히 다른 거 기술적으로 더 짚고 넘어갈 만한 건 지금까지는 없고요. 애플이나 다른 종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오히려 어젯밤에 이제 애플을 보시면 3거래일 동안 어디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꼭지를 하나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봉을 훼손시켰죠. 이 양봉의 시가를 붕괴시켜서 일단 시작부터 강력한 매도세가 좀 등장을 한 그런 어젯밤에는 시작부터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을 한 거고, 이쯤 됐으면 이제 좀 하락이 좀 자연스러운 상황까지 왔습니다.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 하락이 자연스러운 상황까지 왔고, 물론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조정입니다. 상승 중 가벼운 눌림에 불과합니다. 근데 어젯밤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건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하여튼 애플이 조금 주춤하면서 나스닥이 고점 갱신에 실패를 한 거죠. 정고점 돌파한 짝에 실패를 한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엔비디아 이런 친구도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이런 친구도 지금 보시면은 어젯밤에 또 하나의 저항을 확인을 한 겁니다. 물론 양봉입니다만은 윗꼬리가 워낙 길기 때문에 양봉으로서의 의미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다중고점형 만들고 있는 이런 과정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을 보여드리는 건 대장들이 힘이 빠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대장들이 어떤 고점을 만드는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도 지금 보시면 일단 충분히 다중고점형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예. 이거 약간 좀 코스닥 지수의 미래 같다는 생각도 좀 살짝 좀 있긴 있는데, 하여튼 코스닥 시장도 오늘 약간 이런 날을 좀 지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날일 수 있어요. 지금 이런 모습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끌고 가던 친구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뭐 물론 이거는 뭐 시장 주도주까지는 아닌데요. 마이크론이 쭉쭉쭉 빠지는 거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도 좀 전반적으로 이제 좀 좋은 시절이 끝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뭐 이런 점들 살펴보면 될 것 같죠. 또 그리고 지역은행들 ETF들 잘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드렸죠. 일단 어젯밤에 하락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살짝 빠졌죠.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지금 또 저항을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일 수 있어요. 여기에 저항 덩어리는 확인했고 여기까지 빠졌고요. 반등하고 있는데 여기가 반등의 고점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한 3, 4거래일 동안 못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하락이 시작되려나 이런 점들 잘 보시면 되겠죠. 얼추 다 봤고요. 뭐 변동성 지수들은 어젯밤에 살아나야 될 자리에 살아나고 있고 그래서 변동성 지수들은 삼중바닥형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시장이 평화로웠던 시기가 끝나가고 있구나.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아래로 가던 때는 평화로운 시기였으나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아래쪽으로 빠지지 않고 저점이 슬슬 오히려 높아지고 있죠. 시장이 평화로운 시절은 끝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보면서 좀 주의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나스닥 변동성도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미 계속해서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하여튼 시장이 평화로운 시절은 일단 끝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불안해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아까 테슬라 봤나 모르겠네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저항을 확인했다라고 했는데 저항을 확인한 게 아니네요. 이렇게 되면 더 오르겠다란 그런 의지네요. 요건 아까 잘못 봤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테슬라는 잘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근데 뭐 테슬라 하나만 갖고 시장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죠. 그리고 테슬라도 일단 직전 고점 뭐 이런 자리들의 저항의 부근에 거의 다 오긴 왔네요. 그죠? 이런 점들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 이야기를 다 드렸고요. 유럽 증시는 어젯밤에도 하락 마감을 하면서 그죠? 여기 어딘가가 이제 하나의 고점이었음을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 고점, 여기 하나 고점, 여기 하나 고점 해서 3중 고점형 확인은 한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아직까지 이게 시장이 워낙 강했던 추세적으로 아직 강하다 보니까 이 정도 한다고 뭐 바로 뭐 어떤 뭐 하락으로 전환되고 그런 건 아닐 수 있죠. 그죠? 아직까지 삼각 수렴형인 거고요. 하방 진입은 아직까지 천천히 이제서야 하방 진입의 근거들이 등장했으니까 천천히 생각하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뭐 요까지 일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쭉 다 살펴봤고요. 하여튼 달러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인데요. 직전 고점 자리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추가 상승 의지를 일단 보이긴 보인 거거든요. 오늘 밤에 직전 고점 넘어가나 잘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지난번에 나왔던 6월 30일 날 나왔던 이 장대 음봉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이 실제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일단 달러는 목표치가 이 상승 목표치가 여기 직전 고점 여기 104, 105 부근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는 지금 현재 삼각 수렴형이긴 한데요. 조만간 이제 방향을 위쪽으로 틀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어젯밤 양봉으로 인해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은 일단 다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는 고용지표가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오늘 밤에도 국채 발행 있죠. 국채 발행 잘 보시면 되겠다. 국채 얼마나 찍어내나 봤더니 1,300억 달러 발행, 1,300억 달러 입찰 예정이다. 오늘 밤에요.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점들이 지금 시장의 상방을 제한하고 있는 요인일 수 있는 겁니다. 요까지 말씀드리면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살펴봤고 국제유가는 이 보니까 또 어젯밤에 저항을 돌파한 척 했거든요. 이 당장 아래쪽으로 일단 갈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얘도 엄청나게 지금 간 보고 있네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얘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삼각 수렴형 내에서 무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죽어야 될 자리에서 일단 안 죽었고 그렇다면 위쪽으로 일단 좀 더 단기적으로 올라가 보겠다라는 신호를 보인 건데요. 어떻게 될지는 일단 좀 지켜보자고요. 뭐 중국 경기 약세, 뭐 중국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구리값은 뭐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러셀 지수 이런 것도 보시면 뭐 쌍고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온 거죠, 그죠? 요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내용 쭉 체크했고 지금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금값은 힘을 잘 못 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내용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뭐 오늘까지 뭐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뭐 여기 어디 345 부근이 하나의 의미 있는 고점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리고 오늘 선물 340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아직 간절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절이 전환되고 있는 뭐 그런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대폭락을 기대하고 이런 거는 아닐 수 있겠죠. 그죠? 예. 지지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340이라는 자리, 결과적으로 340이라는 자리 지지력을 여기서 지킨 꼴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의미 있는 지지력입니다. 이 자리 지지력을 완전히 훼손시키고 종가상으로 이 밑으로 아예 내려가야지 이제 본격적인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가 끝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340이라는 자리는 상승 추세가 끝나냐 마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싸움이 좀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천천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쯤에서 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지난 7월 3일 날 급등했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가졌나? 나는 앞으로 계속 시장이 오를 것이라고 그냥 보이는 대로 믿었던가? 아니면은 반전도 생각을 했었나? 이쯤에서 한번 예전에 내가 했던 생각들을 한 번씩 좀 되돌이켜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까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죠? 오늘까지 하락을 하면서 확실히 그 7월 3일날 급등했던 게 오버슈팅이라는 거 한 번 더 일단 굳혀지긴 했고요. 하여튼 오늘 선물 345가 의미 있는 고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340 붕괴돼야 아래쪽으로 본격적으로 가는 거다. 340 붕괴는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이 좀 오늘 의미 있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죠? 어제의 상승을 지금 전부 되돌리고 거의 다 되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제 상승을 전부 되돌린다면 어제의 상승은 어떤 일종의 좀 속임수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짧게 봤을 때 쌍고점, 조금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 3중 고점형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면은 코스닥은 굉장히 분위기가 암울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거 보고 하방 진입을 하는 게 중요하다, 뭐 그런 겁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오늘 그냥 확인이 될지 안 될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은 오늘 뭐 하는 날이냐면은 오늘 1298원 혹은 1300원 이런 자리에 지지력 테스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 막판까지 지금 이 가격대를 잘 지키는가 보시고, 이렇게 마감을 하면은 이렇게 마감을 하면 달러 매수의 근거가 생겼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다 봤고요. 하이닉스 이런 모습을 보고도 이런 모습 보고도 일단 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 기존에 그 주식 보유하고 기존에 그 주주분들께 말씀드리는 건데, 기존에 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런 음봉을 보면은 조금 좀 주의해야 됩니다. 이제는 조금씩 좀 비중 축소를 실제적으로 좀 움직여야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려만 했었어도 됩니다. 우려. 빠지면 어떡하지? 우려만 했었어야 되는 그런 구간인데, 이런 건 이제 본격적으로 쌍고점 이야기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뭐 비중 축소 이런 거는 뭐 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물론 아직 중요한 지지선들을 확 붕괴시키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지지선들은 제가 봤을 때 요날 시가가 중요할 것 같네요. 5월 30일 날 시가, 이런 자리를 붕괴시키면은 이제 하이닉스 주식은 다 갖다 버려야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적당히 조그만 비중 축소하세요 정도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건 아무튼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조금 좀 위험해졌어요. 하여튼 투자의 판단은 본인 몫이고, 뭐 삼성전자도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보시다시피 전일의 하락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재확인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좀 위험합니다. 물론 다들 아직까지 뜨거운 분위기가 있어서 중요한 지지선들을 붕괴시킨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좀 힘이 빠지고 있죠. 그죠? 가야 될 때 못 가고 힘이 빠지고 있다. 이런 점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거는 어떤 하방 진입의 근거가 뭐 될 수도 있는 그런 음봉이 등장할 수도 있긴 있는데, 에코프로는 아직 아니죠. 그죠? 에코프로는 분명히 아직 강합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이런 건 강한 거고, 에코프로 BM이 약한 거네요. 그죠? 약한 건 약하다 봐주시고 강한 건 강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